네, 리서치 오늘도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입니다. 예, 먼저 우리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정당 지지율 확인하고 가보겠습니다. 근 한 달 정도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대통령 네. 지지율이 한 30%대 머물고 있었는데, 자, 이번 네. 주는 좀 반등을 했는지 아니면 추가 하락했는지 궁금한데요. 조금 더 한 주 전과 비교하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내려갔습니다. 더 이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 전국 2008명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 응답률 4.6%였고요. 예.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예. 지난 12월 둘째 주에 같은 조사기관의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36.7%의 긍정평가였는데 이번에도 36.7%로 나타났습니다. 임기 이후 이 시작된 이후에 거의 최저치로 보이고요. 부정평가는 59.7%로 60%대에 육박했는데 이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곧 이제 60%대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네. 하락의 원인은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제 기억으로도 또 지난번 대선에서 득표율이 41% 되지 않았습니까? 문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1.08%였는데 그렇죠. 그 정도였는데. 그래서 이제 40%대의 지지율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지난 예. 대선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36.7%로 나타나면서 문 대통령의 이 가장 타격을 입은 부분이 역시 사람과 관련된 부분으로 보입니다. 사람. 문 대통령이 임명을 한 예.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된 갈등이 또 계속 빚어졌고, 이른바 윤코인 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코로나 확산되는 것도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고 예. 또 인사 논란인데 그런 만큼 또 오늘 또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반응은 여론조사 결과에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초대 처장으로 김진욱 이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으로 내정이 되고 결정이 됐죠.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고요. 또 이 세 사람의 장관이 교체가 됐습니다.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신 이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 한정혜 의원이 환경부 장관, 그리고 황기철 이 해군 참모총장을 역임했죠. 예. 이 신임 고은처장으로 후보자로 임명이 됐는데, 이 후보자로 내정이 됐는데 예. 이 인사가 또 대통령 국정수행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지금 뭐 내일 또 모레 계속 또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발표되니까요. 한번 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좀 심각하게 분석되는 것은 중도층이 이탈되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지지율 고공행진을 할 때는 핵심 지지층인 진보층 외에도 이 중도층을 상당히 단단하게 견고하게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60에서 70%대의 이 고공행진이 가능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하락한 지지율이 올라오지 않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코로나 백신 확보와도 그렇고, 이게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다시 또 회복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예. 향후 발표되는 조사도 좀 더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층들이 많이 등을 돌렸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군요. 근데 여기에다가 지난 대선에서 지지를 했던 분들도 뭐 어느 정도는 등을 돌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앞서 허 앵커께서 말씀 주셨던 41.08%보다 내려온 이런 결과를 두고서 우려를 하는 부분인 것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남아있는 개혁도 있습니다.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잘 출범이 되고 또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까지가 이제 개혁의 완성과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려면은 또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한 만큼 이 긍정 지지율, 내려간 긍정 지지율을 어떻게 회복시킬지, 또 중도층을 다시 한 번 더 끌어올 수 있는 동력이 뭘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 역시 사람이 문제였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했던 추윤 이 두 사람의 갈등이 너무나 오래 길어졌고요. 너무 첨예하게 그런 대립이 있어서 결국은 뭐 최종 뭐 부담 그 책임은 역시 대통령에게 가니까 이렇게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정당 지지율도 좀 간단히만 좀 보죠. 국민의힘이 민주당 추월한 지 한 2,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조사 결과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인데 이 국민의힘이
28%, 더불어민주당이 29.3%로 아,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실 텐데 예. 오차 범위를 넘어서 국민의힘이 앞서는 결과입니다. 아, 플러스 마이너스 4.4였나요? 오차 범위가? 아, 네네. 조금 오차 범위가 이제 넘었었군요. 네 0.1 플러스 넘었었군요. 마이너스 2.1이니까 이제 4.4% 포인트를 넘어설 정도로 이제 국민의힘이 앞선 결과로 나타났는데 그만큼 이 더불어민주당은 또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과 연동돼 있습니다. 그런 네. 만큼 대통령이 하락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하락한 결과로 나타나고 국민의힘은 다분히 이 반사이익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악재에 따른 반사이익 성격이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명드리는 결과를 보면 그동안 응답하지 않았던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던 샤이 보수도 일부는 유입된 결과로 볼 수 있어서 또 예.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또 이 화들짝 경계하고 아하. 또 어떻게 하면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또 강구할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국민의힘 33.8, 민주당 29.3%의 지지율이었고, 자 이렇게 되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레임덕이란 말까지 붙여야 될까? 아니면 좀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은? 그 네임덕의 정확한 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규정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정이 전반적으로 이 불능한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네임덕이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30%대에 접어든 것만 해도 네임덕이 아니냐 이렇게 이 기사를 쏟아내는 언론도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임덕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사실상 내부에서도 이 지지층 내에서도 이 균열이 나타나고 또 분열이 있는 그런 현상을 네임덕이라고 봐야 된다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50%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면 이건 네임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래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무려 80% 됩니다. 적어도 이 핵심 지지층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 견고한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예. 아직 네임덕을 우려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네임덕에 이르렀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섣불러 보입니다. 그렇군요. 뭐 보수 언론의 좀 성급한 판단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0%가 대통령을 네. 지지한다 하는 거. 아무래도 레임덕 얘기하려면 내년 보궐선거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보궐선거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진다면 그것도 뭐 또 서울, 하나 부산 다 이제 진다면. 예. 대통령의 네임덕을 이야기할 때는 적어도 차기 여권 주자 중 누구라도 대통령의 지지율보다는 더 높은 네. 이 지지를 받고 있을 때는 조금 힘의 기울기가 차기 대선 후보 쪽으로 옮겨간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도 그렇군요. 발표되는 조금 이따가 이제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직까지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능가하는 여야 후보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 만큼 아직까지는 대통령의 레임덕 우려는 해야 되겠죠. 하지만 예. 레임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좀 지나친 해석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백신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모처럼 어제 좀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문 대통령이 직접 그 모더나 CEO와 통화를 했다 그러죠. 그 CEO가 네. 먼저 전화를 요청해 왔다고 하던 1,000만 명분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모두 5,600만 명분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더나의 경우에 한해서만 말씀드리면 예. 이 CEO와의 통화를 통해서 원래는 우리가 모더나의 1,000만 명분 그러니까 작은 주사 병으로 따지면 2천만 도즈를 예. 원래는 공급받기로 했는데 그렇죠.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에 이제는 2천만 명분입니다. 4천만 병의 도즈, 2천만 병분 이제 2회 접종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기존보다도 더 많이 확보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더 이상은 뭐 우리가 백신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면 뭐 충분히 확보를 한 것 같고, 자 우리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로 좀 넘어가 볼까요? 지금 네. 뭐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3강 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소장님과 얘기할 때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네. 됐습니까? 이 배 소장의 예상이 좀 맞았는데요. 이게 그래요. 과연 이 예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에 의뢰를 받아서 21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전국 2,041명, 응답률 4.7%, 나머지 기호는 앞서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을 소개해드린 결과와 동일하고요.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23.9%, 네. 이낙연 대표가 18.2%, 이재명 지사도 18.2%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 간격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 조사인데 예. 한 달 전과 비교를 해보면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더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최근까지 진행됐었던 벌어졌던 이 검찰 개혁 관련 윤석열 총장 관련 갈등이 윤 총장 쪽에는 국민의힘이나 또 보수층의 지지를 더 받은 결과로 나타났다고 보입니다. 네, 윤 총장 23.9, 이낙연 18.2, 이재명 18.2 동률 이렇게 이번엔 나타났습니다. 역시 윤 총장 지지율이 더 올라갔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근데 다른 그 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그 결과를 보면 좀 많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 지지율이. 근데 이거를 뭐 네. 어떻게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봐야 될까요? 우선은 윤 총장이 아직까지도 대선에 출마할지 출마 안 할지 불투명한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된 검찰 갈등이 계속 빚어지면서 윤 총장 쪽에 국민의힘과 또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일어난 결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같은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꾸준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다른 조사기관에서는 이 소개해드린 결과보다도 또 낮은 그런 윤 총장의 지지율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조사 방법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는 경우에는 예. 좀 더 명확하지 않거나 아주 지지하는 강도가 뚜렷하지 않으면 뭐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라고 결정을 하는 반면에 또 자동응답의 조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정당 지지율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 만큼 리얼미터의 조사도 자동응답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 보수층 응답자들이 선택하는 후보가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사와 비교하기보다는 같은 조사의 이 결과 추세를 보면서 오히려 좀 상승하고 있는 국면인지 하락하고 있는 국면인지 이렇게 참고를 하시는 것이 더 또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정확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화가 왔을 때 사람이 면접원이 직접 전화하는 경우가 있고 기계가 하는 경우 있잖아요. ARS 조사.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면접원이 사람이 물어볼 때는 조금 자기 속마음을 숨기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래도 좀 적극적이지 않다면은 굳이 더 솔직하게 드러낼 이유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조사 방법상 면접원들이 물어보는 경우에는 좀 더 명확하지 않다면 또 바로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게 있군요. 네, 자동응답의 경우에는 또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예. 어느 쪽이 정답이다, 어느 쪽이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좀 어렵다. 네,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같은 조사 방법의 조사의 추세를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추세를 봐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정확한지는 판단을 내릴 수 없지만, 그러니까 똑같이 면접원이 조사한 거 그 뭐 한 달 전, 두 달 전 그 추세를 이렇게 보면은 알 수 있고, ARS도 꾸준히 그 ARS로 물어본 그 추세를 봐야 된다는 것이고, 어떤 게 더 정확한지는 모른다는 말씀까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